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실제로 분열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해석이나 추측이 아니라 최근 벌어진 구체적인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놓고 보면 왜 이런 평가가 나오는지 분명히 보입니다.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김도읍 정책위원회 의장의 사퇴입니다. 정책위의장은 당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원내 입법 전략을 조율하는 핵심 당직입니다. 그런 자리에 오른 지 불과 4개월 만에 김도읍 의원은 저의 소임은 여기까지라고 판단했다는 문장 하나로 사퇴를 정리했습니다. 이 표현이 유독 거칠게 들리는 이유는 통상적인 임기 종료나 선거 준비에 따른 정리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급하게 자리를 비워야 했던 사람의 문장처럼 읽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김도읍 의원은 부산시장 출마 준비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해석은 많지 않습니다. 당 안팎에서 장동혁 체제를 둘러싼 균열 그리고 인적 쇄신 가능성이 거론되는 바로 그 시점에 핵심 당직자가 먼저 물러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장면 자체가 이미 단순한 인사이동의 범주를 벗어납니다. 과정도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조용술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기자들에게 김도읍 의원의 사퇴 사유를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당 홍보실이 나서 그 표현은 취소 삭제 대상이며 김도읍 의원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정정했습니다. 당의 공식입이 한 말을 당이 즉시 부정하는 모습은 사퇴 그 자체보다 더 불길한 신호입니다.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니 말을 흐리니 의심이 커지는 전형적인 장면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사태가 쌓이면 조직은 필연적으로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정당은 정책이 아니라 권력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정확히 그 지점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도읍 의원이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힌 날짜도 묘합니다. 12월 30일, 바로 그날 김도읍 의원은 1.23 비상사태와 관련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취지의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 발언과 사퇴 표명이 같은 날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과를 말한 사람이 스스로 물러난 것인지, 사과를 말했기 때문에 물러나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인지, 이 차이는 정치적으로 매우 큽니다. 김도읍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변화와 쇄신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쇄신의 첫 장면이 사과를 입에 올린 주요 당직자의 퇴장이라면 그것은 국민을 향한 쇄신이라기보다 내부 권력 정리를 위한 쇄신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중앙윤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7명의 윤리위원을 임명하고 그 안에서 호선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뽑겠다고 했습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윤리위원들의 명단은 민감하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윤리를 다루는 기구가 출범하면서도 명단 공개를 미루는 장면에서 국민이 느끼는 감정은 엄정함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윤리는 정당의 양심을 보여주는 창이어야 합니다. 그 창을 가려놓고 공정을 말하면 공정은 절차가 아니라 구호로 전락합니다. 이 시점에서 윤리위가 본격 가동될 경우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징계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미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 게시판 문제를 이유로 징계를 권고했다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들이 겹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쇄신이라는 단어가 점점 다른 의미로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분열을 봉합하는 것 이전에 국민 앞에서 최소한의 책임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움직임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책임의 문제는 회피하고 내부 경쟁자를 관리하고 제거하는 장치만 정교해지는 인상을 줍니다. 권력이 흔들릴수록 윤리와 규율이 소환되고 그 규율이 대개 약한 쪽을 치는 도구로 사용된 사례를 우리는 여러 번 봐왔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취임 직후 내놓은 메시지도 그 틀에서 읽힙니다.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겠다. 국민이 나라의 근본이고 주인이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표현은 듣기에는 매끄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열된 메뉴는 당명 개정 검토, 정강정책 문구 수정, 기본소득 문구 삭제 검토, 특보단 구성, 인재영입위원회 구성, 매달 민생 방문 같은 것들입니다. 문제는 이 메뉴들이 국민이 던지는 핵심 질문과 엇갈린다는 점입니다. 국민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표지판이 아닙니다. 1.23 비상사태라는 충격 앞에서 국민의힘이 무엇을 반성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디까지 선을 긋는지, 그 절연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입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이 질문 자체를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으로 받아들이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는 전언이 나옵니다. 국민이 불안과 공포를 겪은 사건을 두고 질문하는 쪽에 의도를 묻는 정당이 어떻게 국민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더 노골적인 모순은 선거 승리를 생각하면 패배할 것이고 국민의 삶을 생각하면 승리가 따라온다는 말과 실제로는 선거를 앞두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지방선거 경선 규칙으로 거론되는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 구상도 갈등의 불씨입니다. 외연 확장을 말하면서도 내적 결속만 강화하는 규칙이 강조되면 그 확장은 내부에서 끝납니다. 양양자 의원도 중도 확장을 목표로 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장동혁 체제의 방향은 중도 확장보다는 강성 지지층 결집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변화라는 단어는 점점 공허해지고 있습니다. 김도읍 사태를 다시 보면 그 공허함은 더 분명해집니다. 김도읍 의원은 국민의힘이 국민께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는데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불을 붙이려면 땔감이 필요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쌓아 올리는 것은 땔감이 아니라 방화벽처럼 보입니다. 사과를 말한 사람은 물러나고 윤리위는 비공개로 꾸려지고 당대표는 국민이 묻는 핵심 질문을 피해갑니다. 이 조합이 만들어내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국민의힘의 변화는 국민을 향한 변화가 아니라 장동혁 체제의 생존을 위한 변화라는 의심입니다. 더 불길한 지점은 국민의힘의 중심이 보수나 중도가 아니라 더 좁은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는 평가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최소한의 상식을 정치적 의도로 몰아붙이는 태도는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는 정치가 아니라 지지층을 좁히는 정치입니다. 지지층이 좁아질수록 남는 것은 선명한 구호뿐입니다. 구호는 강해지고 정책은 빈약해지며 내부 통제는 거칠어집니다. 이런 흐름은 정당이 몰락할 때 자주 반복됩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인물들의 행보도 같은 맥락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통일교, 신천지, 특검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줘야 할 태도는 결백 주장보다 먼저 책임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이 맨 앞에 두는 것은 책임이 아니라 권력 관리와 내부 징계, 그리고 불리한 질문을 무례로 취급하는 태도입니다. 이러니 당 안에서조차 지금이라도 살 길을 찾아야 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다른 선택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탈당이든 한 발 물러서는 방식이든 정치적 생존을 위한 움직임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도읍 사태가 부산시장 출마 준비가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은 그 이유를 선거보다 정치 생존에서 찾게 됩니다. 국민의힘에서 선거는 종종 명분이었고 실제는 권력 재편이었던 순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사퇴의 이유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 한 사람들은 고강도 인적 쇄신 전망과 연결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해석이 당에 불리하다는 걸 알면서도 국민의힘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무능이 더 치명적입니다.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싶다면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절연할 것은 절연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면 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그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하는 국민을 의심하고 사과를 말한 사람은 물러나게 하고 윤리는 비공개로 운영되며 내부 경쟁자를 겨냥할 준비를 합니다. 김도읍의 퇴장은 그 갈림길에서 이미 한쪽을 선택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사과와 절연을 거부하는 순간 국민의힘은 국민과 절연하는 길로 들어서는 셈입니다. 국민을 향해 손을 내밀지 않는 정당을 국민이 붙잡아줄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변화라는 말이 아니라 무엇을 끊고 무엇을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행동입니다. 그 행동이 보이지 않는 한 김도읍 같은 퇴장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퇴장이 쌓이는 속도만큼 국민의힘이 스스로 무너지는 속도도 빨라질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